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전 살림을 살고 있는 전업주부인데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어렸을 적부터 꿈이 가정주부이자 현모양처가 되는 거라 결혼하고 난 뒤부터 계속 살림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에 아이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주부로 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하지 않고 편히 지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시선을 제가 모르지 않고 또 시부모님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림을 살려고 하고 잠시도 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인정해줘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천대했네요. 바로 제 동서가 되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동서의 무시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사건이 터지며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절 무시하던 동서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주부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 꿈이라니 너무 소박한 꿈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아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릴 적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던 탓에 저는 늘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꾸곤 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을 제가 결혼을 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전 비로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께서도 마음씨가 넓은 분들이셔서 저는 남편보다 많이 빠지는 조건이었음에도 시댁의 반대를 겪지 않았습니다. 흔히 의사 아들을 둔 집안을 생각하면 의사 아들 잘난 것으로 며느리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좋으면 알아서 살아라 싶으신지 제 조건을 신경 쓰지 않으셨고 덕분에 저는 시끄러운 일 없이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죠.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장남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인지 과묵하고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들만 둘이었던 시부모님은 결혼 후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면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딱 하나,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과 정반대로 시동생은 당장 기분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좋게 말하자면 유행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스타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람이 너무 가볍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다들 시동생과는 반대의 성향이었기에 유독 시동생만 집안에서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말썽은 없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동생이 어느 날 정말로 큰 문제거리를 들고 왔어요.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결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 동서는 코와 어깨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예비 동서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것도 저희 남편처럼 혼자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난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대대로 의사인 의료인 집안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동서는 자신감이 과해도 너무 과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면서도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시부모님을 면접 보는 것처럼 빳빳하게 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죽 잘나면 저럴까 싶어서 부러우면서도 멋대로인 시동생과의 시너지 때문인지 좀 건방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수는 없었지만 동서를 보면 답답하고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았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건지 동서는 뭐든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해결하길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당사자가 바라지 않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가령 선물 같은 것을 할 때도 상대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는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해줬을 때 주변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서, 이게 뭐야? 웬 향수야? 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형님 생각나서 하나 사봤어요. 이 브랜드 아시죠? 엄청 비싼 거. 이거 좋은 거니까 잘 쓰세요. 아니, 이거 좋은 건 나도 알지. 근데 난 향수를 안 뿌리는데. 그럼 그냥 전시나 해두시던가요. 남들은 갖고 싶어서 안달인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 향수가 독해서 싫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다 편견이에요. 사람 이 향기도 좀 나고 그래야 고급스러워 보이죠. 아직도 어린애처럼 로션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마시고 이런 것 좀 뿌리고 관리 좀 하세요. 아셨어요? 동서는 자기 평판을 위해서인지 제가 관심도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고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임을 평가받고 싶어서인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해주는 척하는데 그게 정말로 상대를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시부모님께도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시부모님도 동서가 내심 불편하신 듯 했지만 어려운 며느리이다 보니 앞에서는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서 의도가 어쨌든 겉으로는 좋은 며느리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동서가 참 신기했어요. 동서한테는 시부모님이나 뭐나 세상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동서이다 보니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결혼해서는 남편 내조를 하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으니 의사 집안에서 의사로 일하는 동서 눈에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저도 동서가 대단하다 생각했고 어쩔 수 없는 저희의 격차를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동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동서가 저를 형님 대접 정도는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서는 저를 무시했고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제게 시비를 걸곤 했어요. 형님, 집에서 살림하는 건 안 지겨우세요? 지겹기는 지겹고 싶어도 그럴 사이가 없지. 하루 종일 살림 살면 하루가 후딱 가버린다니까. 동서는 모르겠지만 살림이라는 게 워낙 손이 많이 가거든. 그러시겠죠. 하긴 저희 집 일해주시던 이모도 맨날 바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저같이 진짜 바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일이지만 자기들이 바쁘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안일하고 쉽게 사는 것 같아요. 형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밤새 보신 적 없으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건 학창시절에 결정되는 거라고. 어렸을 때 책상에 붙어 앉아 밤새 본 사람이랑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꿈도 없이 가정주부로 사시나 봐요. 하긴 아주버님 바쁜 걸 생각하면 형님이 내조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은근히 비교하며 무시하는 동서의 말이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었기에 저도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와는 대면대면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개천의 용으로 백도 없고 워낙 묵묵한 성격이라 사교적이지 못했던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서 동료 의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며 그 일로 제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이 별것도 아닌 걸로 무시를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잘난 것 없는 처가를 둔 탓에 도움받을 구멍이 없는 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병원을 옮기자고 얘기도 해봤지만 과묵한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병원 옮기자.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거기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됐어. 어딜 가나 똑같이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설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됐겠어? 아니 정말 사람들 너무 천박하다.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을 따돌리고 무시를 해? 의대 나와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나올 수가 있어? 다들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없는 건지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못하잖아. 나는 당신이 그런 취급받으면서 일하는 거 싫어. 당신 혼자 버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응? 그냥 그런 마음고생 정도는 참겠다는 건지 고집스럽게 참으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환자도 볼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의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표현은 없어도 누구보다 환자들을 생각하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결국 시부모님과 그 일을 상의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어른들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설득해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또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찾아가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동서까지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대기 좋아하는 동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냥 병원 옮기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옮긴다고 그래도 다들 선배니 후배니 엮여 있으니까 옮겨봐야 별로 다른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디 오라는 데가 있어야 가겠지. 형님은 제가 의사인 거 까먹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의사인 거 모르세요? 갈 곳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전 갈 곳 없으면 저희 아빠 병원으로 오면 되죠. 그게 싫으시면 다른 자리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의사들 사이에서 영향력도 컸고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쉽다며 저희 남편에게 좋은 자리를 알선해줬습니다. 솔직히 동서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도와주니 고맙더라고요. 그 후로 동서가 저한테 어떻게 굴지는 생각조차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남편 일로 동서에게 신세를 지자 동서는 제게 더 갑질을 하려는지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집이세요? 별로 안 바쁘시죠? 근데 왜? 그럼 저희 집에 가셔서 서류 좀 챙겨다 주실래요? 제가 오후에 세미나가 있는데 집에 서류를 두고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 통해서 문 열어드리라고 할 테니까 가셔서 서류 좀 챙겨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제가 바빠서.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들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집에 있다 보니 자기 바쁠 때 서류 좀 챙겨달라거나 물건 좀 가져다 달라거나 그런 것들이었죠. 솔직히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고 스스럼 없이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저도 동서에게 도움을 받은 입장이니 저도 동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의 태도가 점점 불손해지더니 제가 자기 집 일하는 식모인 것처럼 생각하는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서 손님들 모이기로 했거든요? 가서 집 청소 좀 하고 다과 좀 준비해 주세요. 저번처럼 구질구질한 빵 쪼가리 사오지 말고 백화점 식품 코너 가서 과일이랑 케이크 같은 걸로 준비해요. 돈은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요. 오늘 오후? 동서, 나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는데 나도 일이 있는데. 형님 바쁠 일이 뭐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형님이 저보다 바빠요? 형님, 아주버님이 누구 덕분에 병원 생활하는지 벌써 잊었어요? 형님 눈치 좀 챙기자고요.
거절도 눈치 보고 할 때 안 할 때 구분해야죠.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는 동서는 어느새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동서의 눈치를 보시는 시부모님도 동서를 나무라지는 못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둘째 아들과 결혼해주고 큰아들의 병원 문제까지 해결해준 동서를 두고 제 편을 드실 순 없으셨겠죠. 그렇게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던 동서는 아예 그 선을 넘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에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참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게 시댁의 평화를, 또 남편의 앞길을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동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집안의 서열을 확실히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일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사이라면 그 정도 무시 정도야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생각으로 동서의 횡포를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동서의 행동을 참고 있었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저처럼 다른 이유로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참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제가 동서에게 무시를 당하는 걸 보자 참지 않고 폭발해버렸죠. 바로 제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폭발했던 그날은 낙상사고로 잠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께서 퇴원하신 날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날이었죠. 심각한 수술도 아니었고 입원 기간도 짧고 후유증이 긴 부상도 아니라 거창하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그 사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니 예전이라면 툭툭 털고 일어나실 만한 사고였는데 그 일로 수술을 하게 되시고 입원까지 하시게 되니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게 체감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마음은 이팔 청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려고 만든 자리가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했으니 시동생과 동서는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동서 눈치 보느라 불편하실 테니까요. 또 사실 동서는 아버님께서 다치시고 입원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사고에 관해 동서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제게도 입단속하셨거든요. 동서가 의사니까 아버님 수술이나 회복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동서의 도움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 모임은 시동생과 동서에게 비밀로 하고 저희끼리 즐기는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왜 안 맞는 사람과는 기가 막히게도 계속 어긋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우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자기 자랑할 일이나 생색낼 때 빼고는 시댁에 잘 찾아오지 않던 동서가 하필 그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댁으로 놀러온 거예요. 놀러와서 자기 부부는 제외한 채 모여있는 가족들을 보게 된 거고요. 그게 동서 입장에서는 언짢았던 거죠. 둘째 니가 웬일이냐? 오늘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라 바쁠 텐데. 아, 네. 그냥 집에 돌아가다가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도 제게 연락을 자주 하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유독 제 전화도 빨리 끊으려 하시고 말도 얼버무리시는 것 같아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형님도 말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 형님이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게만 느껴졌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볼 겸 놀러 올 겸 왔는데 저희만 쏙 빼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먼저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눈치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눈치 없다니. 우리는 너 병원 일로 바쁘니까 굳이 바쁘네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걸 우리끼리 즐기거나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마라. 정말 너 생각해서 안 부른 거니?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거랑 제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랑은 다르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정말 내가 기분 안 나빠도 될 일을 기분 나빠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시댁에 해준 것에 비해 아버님, 어머님께서 날 애정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 참 모르겠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왜 제게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나도 동서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말 안 한 거지. 그리고 어쩌다 보니 자리가 커져서 그렇지 오늘 모인 거 별거 아니야. 아버님 빨리 나으시라고 내가 저녁 식사 차린다고 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요리가 늘어서 뭐 대단한 자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아, 맞다. 여기 오자마자 묻고 싶었던 건데 아버님 다리는 왜 저러세요? 빨리 나으시라고 만든 자리라는 걸 보면 다치신 것 같은데 왜 저는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죠? 발을 헛디디셔서 바닥에 떨어지셨다가 다리가 심하게 부서지셨어. 그것도 동서 바쁜데 아버님 신경 쓰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신경 쓸까봐 알리지 않았던 거고. 동서 병원 일이 보통 사람 회사 일도 아니고 우리 그이도 의사인데 집안 사람 둘이나 신경 쓰게 할 순 없잖아. 다 동서 위에서 한 일이고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가 안 되네요. 도대체 내가 모르는 이 집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지금 저랑 그이만 이 집안에서 겉도는 느낌이에요. 아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만 따돌리는 건가? 아유, 둘째야, 그런 거 아니래도. 정말 피곤하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래도. 그래, 동서. 우리가 계속 같은 말 하잖아. 그리고 동서가 병원 일로 피곤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뭐 그런 거라면 두 분이 한 말 진짠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믿어볼게요. 그럼 이제 나도 이 자리에 껴도 되는 거죠? 그이도 와도 되겠고요. 이쪽으로 바로 퇴근하라고 전화해야 되겠네. 아, 형님, 음식 좀 더 넉넉히 해요. 사람 수가 2명이나 늘었잖아요. 여보. 당신 일 끝나면 아버님 댁으로 와. 어? 아니, 여기서 우리 모르게 잔치가 벌어지려고 했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 배려한다고 연락 안 했던 건데. 얘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쪽으로 와. 알겠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던 동서는 자기 부부만 쏙 빼놨다며 기분 나쁜 티를 줄줄 냈습니다. 그 일로 저나 어머님이나 진땀을 쏙 빼야 했고 같이 계시던 아버님도 난감해하셨어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님과 제가 동서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말을 해 더 큰 난리 없이 난처했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죠. 결국 그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동서네까지 모이게 됐습니다. 식사는 저희 남편과 시동생까지 오면 먹을 예정이었고 예상치 못한 동서와 시동생의 등장으로 인해 제가 음식을 더 해야 했어요. 이제 겨우 좀 쉬려고 했던 저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가 음식을 해야 했고 그런 저를 가만히 둘 동서가 아니었죠. 우리 형님 저 때문에 또 고생하네요. 제가 눈치 없이 시댁에 오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쉬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고생은 무슨... 그리고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동서 힘들까봐 안 부른 거야. 오해하지 마. 그래요? 근데 그게 절 위한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는 거지. 어머님은 그렇다 해도 형님은 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 형님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뭐든 나한테 보고한 후에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 비위를 맞춰야지. 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요? 뭐? 보고라고? 내가 동서 기분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동서, 기분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동서 아랫사람이야?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을 떠나서 내가 동서 눈치를 봐야 해? 그럼 안 봐요? 형님, 말이 나와서 저도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형님이 아주버님과 만나셔서 제 형님이지 다른 걸 비교해서 제게 우더른 대접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해드린 것만 봐도 형님이 저보다 우더른처럼 해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아주머님께서 제 덕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럼 저보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아주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제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냐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동서에게 화가 났지만 이번에도 참아야만 했어요. 억울하게도 동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 건 물론이고 동서가 아버님 어머님께 물질적으로 더 많은 걸 해드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심적으로 또 제 몸을 써가며 시부모님께 열심히 하고 잘했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고 도움이 되고 또 값이 나가는 건 동서가 시부모님께 한 것들이었어요. 거기다 남편 일을 생각하면 제가 동서에게 눈치를 보고 아부를 떨어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비굴하지만 말이죠. 그래, 동서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일부러 나쁘게 마음먹고 연락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래도 동서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고 앞으로는 동서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할게. 됐지? 그럼요. 제가 속이 좁은 사람도 아니고 형님께서 사과까지 하시는데 이번 일로 더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그럼 형님, 음식 맛있게 부탁드려요. 원래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응, 그래, 알겠어. 대놓고 위아래를 뒤집는 동서의 행동에 순간 욱했지만 제 처지와 집안 상황을 떠올렸던 저는 동서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어차피 그날 하루였으니까요. 그날 하루 버티면 또 다음번 만남 전까진 그 재수없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 참을 수 있었고 참아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참을 인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새겼던 저는 동서와 시동생까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칠 수 있었고 음식을 다 마쳤을 때 퇴근한 남편과 시동생도 시댁에 도착했어요. 평소 표정 변화도 없고 무슨 일이 있든 덤덤한 남편은 예정에 없던 동서와 시동생의 등장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그런 남편의 무게감 때문인지 이전까지 어머님과 제게 시도 때도 없이 깐죽대고 어깨에 힘을 주던 동서도 조금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자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한번 솟아오른 시건방짐은 자제를 할 수 없는 건지 식사하러 자리를 앉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아주버님, 병원 일은 좀 어떠세요? 다들 잘해주시죠? 불편한 것도 없고요? 네, 재수씨 덕분에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버님 도와주기로 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만약 아주버님께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저랑 저희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꼭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전에 없던 빽이 생긴 건데 제대로 활용해야 아주버님도 저희도 의미랑 보람이 있는 거죠. 아, 네. 아우, 우리 아주버님은 워낙 과묵하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 한번 듣기가 어렵네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께 대신 들어야지. 아버님, 어머님, 둘째 며느리 진짜 잘 들이지 않으셨어요?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두 아들 모두 다 잘 됐잖아요. 백 없는 아주버님 앞길 터줘. 의사 아내 2개 해줘. 저 정말 복덩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자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가 맞지. 그럼 복덩이고 말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많이 모자란 형님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의 빈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 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건... 여보, 당신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농담이 좀 지나쳤네. 그리고 밥 먹을 자리에서 길게 말하면 안 돼. 형수님이 요리한다고 오래 고생하셨는데 음식 따뜻할 때 먹어야지. 자, 그럼 얼른 먹자. 아버지, 어머니, 얼른 밥 드세요. 형, 먹어. 형수님, 드시죠.
동서가 얼마나 지나친 소리를 했는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식구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딱히 개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동생조차 놀라 황급히 동서가 한 말을 덮고 식사 자리를 이어가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서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놀란 표정을 더 보고 싶고 자기 남편이 말을 끊었던 게 기분 나빴는지 그런 식의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했죠. 아, 그래. 뭐 내가 너무 내 말만 했네. 밥 먹어야지. 오늘 밥 먹으려고 이 자리 마련한 건데. 그럼 우리 형님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했나 먹어볼까? 자, 응? 아우, 이게 뭐야? 반찬이 뭐 이렇게 짜? 형님, 설마 간이 다 이런 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 아, 이것도 짜네. 어? 이것도 짜? 아니, 형님,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나이에는 입안 감각이 더 떨어져서 더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예, 이거 우리가 너무 싱겁다고 해서 얘가 우리 입맛에 맞춰준 거다. 싱겁게 한 거 조금 더 간 맞춰달라고 한 거야. 아이, 그러니까 네 형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얘 우리 건강 많이 신경 써. 우리도 병원 가서 항상 검사 받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고. 간 이 정도로 해서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문제 없어. 신경 쓴다는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해요? 형님, 가정주부라면서 간도 못 맞춰요? 가정주부라면서 뭔 음식이 이렇게... 하여튼 가정주부도 뭘 배우고 뭐가 든 게 있어야지. 아무나 하니까 건강이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요리를 하지. 형님, 이제부터는 음식하는 것도 제게 보고하고 확인받은 다음에 하셔야겠어요? 난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형님이라길래 음식은 괜찮게 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맛은 모르겠지만 가족들 건강은 조금 더... 아!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시댁에 와서 마치 지 세상처럼 행동하던 동서는 탄력을 받았는지 시부모님도 아주버님인 제 남편도 무시하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듯이 절 희생양으로 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언제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던 남편이 동서의 멱살을 확 붙잡은 거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놀랐지만 그중 가장 놀랐던 건 멱살을 잡혔던 동서였어요. 아주버님, 이거 좀 놓으세요. 갑자기 왜 멱살을 잡으세요? 형, 이 사람이 말실수를 좀 했기로써니 멱살까지 잡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 멱살을 잡더라도 내 멱살을 잡아야지. 이 사람 멱살을 왜 잡아? 형, 그거 놔. 놓고 얘기하자. 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마누라 편을 들 만큼 이 여자가 좋은가 보다. 네 형수 무시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남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까지 이 난리인데 괜찮은가 봐? 아니면 화는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냐? 네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의사 아니라서.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참긴 뭘 참아?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렇지 못할 만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뭐?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기 안마의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거,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그거 전부 누가 해준 건데? 우리 집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근데 뭐? 너 몰라서 나한테 되묻는 거야? 그거 전부 이 여자가 억지로 한 것들 아니야? 이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께 해준 거 안 받았다고 해봐.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얼마나 악을 쓰고 난리를 쳤겠어? 너도 그럴 거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 알잖아? 그리고 감히 어디라고 내 앞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이야? 뭐? 음식이 짜? 아버지 어머니가 어째? 재수씨, 아니, 어이 당신!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부모님을 신경 썼다고 난리야?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 신경 써서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어? 당신 만족하고 당신 기분 좋으려고 한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턱턱해주고 우리 부모님 이 사람 자기 발밑에 두는 게 즐거워서 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거 알고도 그동안 선 넘지 않고 있길래 봐주고 있었더니 이제 겁도 없이 막 행동해? 우리 가족 다 졸로 본다고? 야 이승현 너 잘 들어.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우리 집에 너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거든. 없어도 충분히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잘 살거든. 그러니까 꺼져. 아주버님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백도 줄도 없어서 어중간하게 떠있는 인간 구에다 자리 잡게 해줬더니 뭐? 꺼져. 당신 어디 또 백도 줄도 없는 상태로 둥둥 떠다니게 해줘요? 아니면 아예 이 바닥에서 자리 못 잡게 해줄까요? 어디 시골 깡촌에서 의사 노릇하게 만들어봐요? 우리 집안 우리 아빠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뭐해?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하지만 이런 소리 듣고도 기분 안 나빠? 뭘 가만히 듣고만 있냐고? 가만히 있기는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이제부터 말하려고 했어. 형, 이 사람 말처럼 형 앞길 막히고 싶어서 그래? 형이 의사라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나타나기 전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제 이 집에 이 사람이 있는데 형이 의사라고 뭐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이 사람 하는 말 안 들려? 형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너 정말 어지간히 이 여자 꽉 잡고 있어야 하는구나. 이 여자가 우리 물라고는 물겠다. 왜? 뭐 이 사람 옆에서 있으면 네 인생이 좀 편해져서? 아니면 의사 남편이라는 명함이 네 인생 사는데 어깨를 좀 올려주냐? 그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어디까지 참으면서 그 앞잡이 노릇할 수 있냐?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사실도 참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 나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하는데 나 내 인생 내 밥벌이 알아서 할 만큼 돼. 그보다 당신 걱정이나 해야지. 그 대단한 당신 집안 당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 일보 직전인데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침이 되기는. 그래 어디까지 뗄 수 있나 보자. 야 이승현 네가 그렇게도 붙잡으려고 하는 저 여자 말이야. 너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건 아니야. 뭐? 어디서 헛소리야?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형이라고 해도 더는 가만 안 둬. 입 조심하라고. 입 조심은 무슨. 야 너 나 몰라? 내가 헛소리나 떠도는 헛소문 내 입으로 뱉을 사람이야? 확인 다 했고 필요하다면 증거도 네 눈앞에 보여줄 테니까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저 여자한테 딴 남자 있어도 참고 앞잡이 노릇 할 생각 있냐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고 해도 의사 남편이라는 명함 때문에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냐고? 내가 묻잖아. 대답하라고! 남편 입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소리라면 절대 홧김에 또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 입에서 동서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했죠. 시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묻는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죠. 시동생 입에서는 그 대답을 듣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그 대답을 받고 이 어지러운 상황을 끝낼 생각이었는지 남편은 동서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승현이 입에서 대답 나오려면 그쪽 입에서 사실대로 실토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단 그쪽 입으로 다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주버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라니. 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내가 누구랑 바람을 피워요? 세미나나 일 때문에 근무 시간 이외에 동료와 같이 있은 적은 있지만 그런 짓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증거요?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생사람을 잡아요?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아주버님 사고로 끝날 일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 여자가 아무리 날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네. 지금 여기 분위기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이야. 여기서 내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증거? 무슨 증거부터 보여줄까? 아, 후배 의사랑 바람 피운 증거부터 보여줄까? 자, 여기 톡방. 당신 바람 피우는 건 나 말고도 다른 의사들도 다 알아. 다만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 사실 확인하고 승연이를 도와주려 뒷조사를 좀 했더니 다른 게 더 나오더라고. 여기 이런 사진들이 말이지. 이건 당신 만나는 후배 의사 아니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호스트바에서 만난 어린 남자랑 병원 연계 사업한다고 알게 된 사업가도 있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조작 가능하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전부 조작이잖아, 조작! 조작? 조작인지 아닌지 다 같이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면 여기 있는 남자들 찾아가서 확인해 봐? 아니다. 귀찮게 뭐하러 우르르 몰려가서 확인을 해. 그 잘난 당신 집안,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고 쉬쉬하면서 도는 소문 내가 퍼뜨려버리면 알아서 확인할 텐데. 그럼 되겠지? 그럼 그동안 당신 집안 믿고 까불던 당신도 볼만하겠어?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 아버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에 금가는 거 무척이나 싫어하지 않아?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걸 딸이 무너뜨리려고 하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말이야. 안 돼! 안 돼!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죽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자기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냈다가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제발, 조금 전에 했던 말 사죄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께 무릎 꿇고 빌게요. 필요하신 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야 승현아 이거 봐라. 이거 인정하는 거 맞지? 이런데 너 괜찮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바람 피우고 있었는데 앞잡이 노릇할 수 있겠어? 남편이 제기한 일에 동서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잘못을 비자 시동생은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끊긴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죠. 야 박나희 너 미쳤어? 너 진짜 내가 이제까지 네 비위 다 맞춰주고 네가 아는 또라이 짓 다 이해하고 대신 커버치고 다 해줬는데 네가 감히 너 정말 정신 나간 여자였어. 완전히 미친 여자였다고. 나한테 그만 소리 질러. 그럴 시간 있으면 얼른 아주버님께 무릎 꿇고 빌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은 아주버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무릎 꿇어. 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야 이게 왜 안 중요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그래서 뭐? 그게 왜 중요한데? 너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잖아. 지금 이 일이 우리 아빠 귀에 들어가서 나 박살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아빠한테 박살나면 나도 끝이고 그럼 당신도 끝이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얼른 여기 붙어서 빌어. 빌라고! 뭐? 이런 미친! 야, 너 나를 네가 키우는 애완견 정도로 생각하냐? 내가 의사 남편 그거 하나면 바람 피운 여자도 용서할 것 같냐고! 이 정신 나간 년이 정말 끝까지 날 우습게 봐? 이게 정말... 아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 놈이 어디서 감히... 이게 정말... 아! 야, 너 바람 피운 거 장인어른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형만 있는 줄 아나 본데 나도 말할 수 있어. 어차피 이혼할 거 너 망하는 꼴 보면서 이혼해야 내 속이라도 시원하지? 뭐? 이 거지 새끼가 이제까지 내 덕분에 잘 먹고 어깨 피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야, 너만 머리 잡을 줄 알아? 너만 때릴 줄 알아? 의사 남편 자리 절대 포기 못할 줄 알았는데 시동생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었나 보더라고요. 동서가 모든 걸 인정하자 동서 머리채를 잡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동서가 시동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밟아 뭉개고 무시하려고 해서 한 행동이긴 했지만 말이죠. 동서는 자기가 바람 피우는 걸 시동생에게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되려 의사 남편이니 이제까지 자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으니 참고 넘어가줘야 한다는 마인드더라고요. 그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저나 남편이나 꽤나 즐거웠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이 자식놈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한심한 말이나 주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니 꼴보기가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그걸 눈치챈 남편은 동서와 시동생을 쓰레기 버리듯이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동서뿐만 아니라 시동생 역시 똑같은 놈이라며 미련 갖지 말라는 말을 시부모님께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승연이 저놈도 저 여자처럼 남의 집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 이번 일 끝나고 나름 뭘 느끼고 반성한 것처럼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텐데 진심으로 반성할 놈이었으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 받아주지 마세요. 만약 진짜 정신 차린 것 같으면 제가 승연이 두 분 앞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까지 고생했어. 저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하는 짓 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미안해. 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지 못해서. 혹시 저 여자한테 할 말 남아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말해. 나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저 여자, 저 집안 덕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솔직히 이전처럼 산다고 내가 손가락 빨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할 말 없어. 당신이 내 속 시원하게 대신 다 해줘서. 그나저나 어떻게 된 일이야? 언제부터 동서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왜 혼자서 알고 있었고? 바람 피운다는 거 알게 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있는 동기들 단톡방에 그 후배랑 저 여자랑 만나는 것 같다는 말과 사진이 올라왔을 때 알았어. 내가 거기 단톡방에서도 워낙 말이 없으니까 나 잊고 말한 것 같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리고 그 여자 뒤를 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4개월 정도? 처음엔 저 여자 바람 피운다는 걸 듣고 확인만 한 다음에 승연이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 더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망설여지더라고. 승연이에게 너무 큰 충격은 아닐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도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지 않을지. 또 당신도 알다시피 승연이 제가 의사 와이프 뒀다고 엄청나게 좋아했잖아. 그러니 저 여자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말해서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고 모른 척 넘어갈까 고민도 했어. 승연이랑 저 여자가 마이동풍으로 점점 더 건방지게 나올 땐 한번 제대로 망신을 주려고 벼르기도 했고. 어쨌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오늘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당신, 나,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고 까부는 것 같아서 이때다 싶었지. 승연이 저놈도 자기 와이프 미쳐서 날뛰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안 될 놈이구나 싶었고. 그래서 말하게 된 거야. 남편은 제가 동서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제 손아랫 사람으로서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선을 넘나들던 동서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장남으로서 이 일로 집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동생 역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그날 미쳐 날뛰는 동서를 보고 1초도 망설임 없이 터트린 거였어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완벽한 그때 말이죠. 그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가 서로를 괘씸하게 생각해 피튀기게 싸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를 비방하다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는데 당연히 손해와 상처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은 더욱더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고 손해만 보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튈 거라고 생각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동선의 사돈 측에서도 자기 일 열심히 하던 제 남편에게 보복성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동선의 측 행동과 상관없이 남편은 사돈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성격상 굳이 불편한 자리에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갈 곳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저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전처럼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서나 시동생 때문에 시댁에서 모임과 행사를 하는데 긴장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아직 남편이 판단하기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지 집안일이 있을 때도 부르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조만간 시동생까지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나타나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 마음구석에 남아있는 아쉬움과 걱정마저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들 쌀쌀해지는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